예. 네,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고 지난번 수채화 처음 시작을 했고 오늘은 수채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다른 사람들이 그린 수채화를 인터넷에 좀 찾아봤거든요. 여기 나온 그 수채화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초중고등학교나 아니면 홍대 앞에 있는 그런 그 입시 전문 수채화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한번 보시면 되게 가볍게 그리면서도 굉장히 감수성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흔히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그런 연필선 위에 채색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연필선이 아예 안 보이는 애들도 있고 그 스케치 드로잉 선들이 되게 그림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수채화인데? 이건 좀 전문가 필이 좀 나죠? 이거는 잉크를 일부러 번지게 칠한 거예요. 얘도 되게 있어 보이죠? 네, 잘 보셨어요? 그 수채화 작품들이 있어 보이는 애들은 사실은 밑그림을 되게 잘 그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그 실습 간단하게 해봤던 것처럼 일단 좀 밑그림이 어느 정도 돼야지 얘가 나중에 색칠했을 때 조금 밑그림하고 우리가 채색한 거랑 어울려져서 좀 예뻐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얘도 보면은 수채화를 굳이 이렇게 물감을 되게 많이 칠할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얘는 일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본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쥐만 예쁘면 이거를 채색해도 예뻐진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치즈도 보면 되게 밝게 채색이 돼 있고 손 부분도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은 아예 채색이 안 돼 있고 그런 느낌들. 그리고 바닥에 그림자도 약간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밝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느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감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수채화를 그리기 전에 물감의 특징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물을 떠오셨어요? 예, 물 떠오시고 예. 휴지 없죠? 휴지 드릴게요. 실제 그 수채화, 우리가 그리는 수채화가 투명 수채화인데요. 투명 수채화라는 거는 물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그 색상이 밝게 칠해지는 걸 투명 수채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같은 색상이라도 물의 양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파란색에 흰색을 섞으면 하늘색이 된다고 배웠는데 실제 수채화에서는 하늘색을 나타내려면 파란색에 물을 많이 섞으면 돼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물을 많이 섞어서 이 파란색의 농도를 낮추는 거랑 종이 위에 물을 많이 칠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칠하면은 종이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많이 칠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의 비중이 높은 거랑 종이 위에 물을 많이 섞는 거랑 전혀 많이 칠하는 거랑 다른 얘기고 그 하늘색을 파란색을 조금만 넣고 물을 많이 넣어서 맑아지면 그걸 그대로 종이 위에 칠하는 게 아니라 휴지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빼고 나서 이렇게 칠해야 돼요. 적정한 그 수분의 함량을 조절해서.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4가지 색상을 물의 양을 조절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실습은 물의 양만 조정해 가지고 4가지 색상의 명암을 한번 다르게 지금은 5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막 6단계, 7단계까지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팔레트 다 짜 오셨어요? 네. 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다 하셨어요? 네. 그 같은 색을 칠해도 물의 양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고요. 또 다른 거는 물이 그대로인데도 한번 칠하고 나서 붓을 닦고 나서 다시 칠하면은 색깔이 더 엷어져요. 그러니까 물의 양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헝겊이나 휴지를 이용해서 붓에 묻어 있는 물감의 양 가지고도 이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칠을 하다 보면은 보세요. 이게 한번 물감을 만들고 나서 물을 섞지 않고 나서 계속 칠한 거거든요. 붓에 있는 물감의 양이 줄어들면서 밑으로 갈수록 점점 색깔이 옅어지면서 뭐라 그럴까 그 좀 이렇게 붓에 물기가 없는 느낌, 건조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그 이게 되려면은 물감이 붓에 많이 묻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덜어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이 면적을 좀 크게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이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요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3개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를 잘 이용하면 동일한 영역에서 색깔의 차이가 있다면은 처음에 붓이 닿는 부분이 진한 부분이 먼저 붓이 닿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감을 조금만 하면은 조금만 해도 금방 이렇게 색이 샥 옅어져요. 네. 물감이 많으면 한참 칠해야 돼요.
보셨어요? 같은 색으로 한 번 더 지나가면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굵게 칠하고 나서 얇게 한 번 더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이 두 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나올 때랑 한 번 나올 때랑 느낌이 달라지고 점점 가면서 옅어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채색해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하면은 물감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을 조금 만들어 놓고 칠하다 보니까 물감이 없어졌어. 그럼 그 색을 다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아주 약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칠해야 되는 영역이 좀 넓은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물감을 조금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채색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대부분의 수채 물감이 12색 내지는 24색 정도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18색? 13색? 뭐 상관없어요. 아무튼 대부분 12색 내지는 24색인데 실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색깔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채 물감은 절대 그 원색을 그대로 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빨간색이다라고 해서 거기 있는 빨간색을 그대로 칠하는 경우는 없고 최소 두 가지 많으면 그러니까 동일한 빨간 계열의 색상을 섞으면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빨간 계열이 두 개 내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색상이 있는데 그 계열의 색상을 섞으면 조금씩 또 느낌이 달라지고요. 그 원색을 그대로 칠하면은 지나치게 투명한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투명해지면은 그림이 가벼워 보여요. 보면 이게 그 24색 수채화의 원색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밝고 투명하고 색상 자체로는 이쁜데 이걸 가지고 칠하면은 이게 원색이면 굉장히 뭐랄까 튄다 그럴까 가벼워 보인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 색상 내지는 세 가지 색상을 섞어 가지고 색깔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통 그 검은색이 들어 있는데요. 실제 그 수채화 물감 안에 들어 있는 검은색은 완전히 검지 않아요. 이게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을 칠해도 절대 검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몇 가지 색상을 섞어가지고 검은색을 만드는 게 훨씬 더 검습니다. 왜냐하면 투명 수채화 자체가 투명해요. 검은색을 한 10번 칠해야 정말 검해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차라리 다른 몇 가지 색상을 섞어가지고 검은색을 만들면은 걔가 더 검은색보다 검게 보입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보라색을 섞으면은 굉장히 검어져요. 그러니까 밤색, 빨간색, 초록색, 뭐 파란색 몇 가지 섞고 나서 거기다가 보라색을 섞으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검은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색상을 몇 개를 만들어 볼까요? 특히 그 회색하고 초록색 계열의 색상이 되게 뭐랄까 다양한 색상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지금 초록색 계열이 두 가지 정도 있죠. 두세 가지 정도 있죠. 연두색하고 청색이 있는데 사실은 그 녹색에 완전히 녹색 빛깔만 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얘도 보면은 뭐랄까 이걸 뭐 초록색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래서 다른 연두색이나 파란색을 약간 섞어가지고 좀 다양한 색상을 다양한 종류의 녹색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20가지 정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비율을 약간씩 다르게 해서.
지금 녹색 계열이 연두색하고 초록색 두 가지 들어있죠. 예. 예. 꼭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황토색이나 아니면 뭐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기타 등등 다른 애 섞으면 다른 느낌들이 이렇게 훨씬 더 다양하게 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황토색을 약간 섞는다든지 노란색을 약간 섞는다든지 그래서 보면은 초록색이 똑같은 초록색이 얘 같은 경우 이제 파란색을 약간 섞은 거고 파란색을 약간 섞어서 물을 좀 많이 탄 경우 그래서 느낌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의 양하고 각각의 색상들이 섞이는 비율하고 이런 것들을 막 조절을 다양하게 해보면 12색상이 전혀 이렇게 부족한 색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연습해 보세요. 그렇지만 24색으로 색깔을 낼 수 없는 그러니까 12색 가지고 색상을 못 만드는 색상도 있어요. 예. 애초부터 섞어서 나올 수 없는 색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트라마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처음부터 그 염료의 색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파란색을 아무리 섞어봐야 이렇게 울트라마린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도 그렇고 보통 분홍색이라고 하는 오페라라는 색인데 얘도 다른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긴 힘들고 뭐 이런 건 좀 섞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12색으로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좀 더 오묘한 색상을 내야겠어 라고 하면 이제 24색으로 가면은 됩니다. 자, 이제 검은색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거기는 검은색을 쓰지 않고 초록색과 파란색과 갈색을 섞은 다음에 거기다 보라색을 딱 섞으면 검은색이 돼요. 만들다가 죽어도 이건 검은색이 아니야 그러면 검은색을 좀 섞으세요. 정말로 아주 조금 눈동자 이런 데 검은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찍어야죠. 눈동자 정도. 보라색도 섞어 보셨어요? 네. 보라색을 섞으면 네. 깊어져요. 깊어져요. 네. 자, 다음은 구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화면 잘 안 보이는데 요 구름을 만들 거예요. 보면은 여기 가운데는 색상이 안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운데다 물칠을 하고요. 그러면서 경계에다가 파란색을 바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조금 물이 묻겠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이 구름 모양으로 물칠을 하고 바깥에다 파란색을 칠하는데 그 와중에 조금씩 이렇게 묻는. 예. 붓이 좀 큰 게 필요해요. 물칠을 할 때. 예. 자, 구름 모양으로 물칠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냥 나중에 마르면 그냥 하얗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바깥에다가 파란색으로. 가능하면 이 바깥에 파란색이 너무 진하면은 구름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바깥에 파란색도 굉장히 엷어요. 예. 자, 여기다. 구름 만들 때는 붓이 좀 어느 정도 좀 크면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때마다 달라져. 이게 물이 번지면서 거기에 효과가 이렇게 좀 나는 거예요.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 경계에다 물을 막 발라버려요. 근데 붓자국이 너무 많이 안 나게 하고 물은 좀 많이 바르면은 알아서 번지는. 여기도 보면 여기 전체에 물을 다 바르고요. 한 줄만 딱 긋은 거예요. 그러면서 번지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우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위에 발랐는데 물감이 내려온 거예요.
물을 좀 많이 바르고 물을 좀 적게 발랐어요. 물을 더 많이 발라. 예. 얘도 보면 주인공을 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 빼고 나머지 전부 물을 바르고 나서 칠한 거예요. 그럼 아래쪽 이 2번 칠한 건데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물 때문에 이렇게 번졌고 다 마르고 나서 한 번 더 진하게 칠한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인공을 물칠하면은 큰일 나고 주인공 다 만들고 나서 주인공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물칠이 이 여기 정확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보이죠. 여기까지가 물이 묻은 거예요. 이렇게 물이 묻고 나서 다 마르고 나서 여기 경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칠하면은 깔끔한 느낌? 네. 원래 그림이 이 구름이라는 게요. 그 우연성이 굉장히 많이 작용해서 그 뭐 어떻게 그려야겠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구름이다. 그리다 보면 구름이 되는 거니까요. 잘 그려야겠다라는 그건 좀 그렇고 찢어서 말리세요 일단. 예. 예, 옆에 놓으시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처음에 그린 건 우리가 경계에 물을 바른 거거든요. 물을 발라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물을 전체를 다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구름을 이게 안에 한 다음에 밀어냈어요. 그러면서 닦았어요 휴지로. 그러니까 아주 옅게 보면은 종이도 조금 일어나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붓칠이 굵은 붓으로 이렇게 다 칠한 거예요. 여기 물 다 바르고 붓칠하고 밀어내고 붓으로 막 밀어내고 휴지로 딱딱 닦아낸 거.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잘 될까? 잘 될까? 물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그리면 여기에는 똑같은 색이 바르신 거예요?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전체가 하나인데 샥샥샥 다 칠한 건데 여기는 그냥 처음에 붓이 붙어 있던 색이고 여기 경계가 두꺼워지는 건 물감이 밀려서 여기서 말라버린 거예요. 아, 그럼 여기도 물감이 있는데 이렇게 밀려서. 그렇죠. 예, 이렇게 붓으로 막 밖으로 다 밀어낸 다음에 이걸 닦았어요.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예. 그래서 그 평붓이라고 하는 널찍한 붓이 필요한 게 물을 얼른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 해보세요. 물을 먼저 칠하는. 네, 물을 먼저. 작은 거밖에. 물을 닦지 마시고 막 바르세요. 예. 이게 막 근데도 종이에 다 흡수돼 버려요. 되게 빨리. 안 칠해지는 것 같아요. 개 중에는 스프레이로 막 뿌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 빨리 바르고 나서 이제 파란색으로 구름 모양을 일단 색상은 별로 안 중요해 지금은. 일단 물감을 조금만 칠한다는. 전체를 예, 다 칠하. 빨리빨리. 눕히면 안 돼. 밑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렇게 너무 진한데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냥? 예. 붓을 닦고 깨끗하게 닦고 밀어내는 거예요. 열심히 밀어내. 열심히 밀어내야 돼요. 열심히. 아, 진짜 예, 일어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종이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얘는. 그래서 이제 닦으세요 가운데는. 부지런히 밀어내야 돼. 깨끗한. 자,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네. 그러면은 아까 처음 방법으로 해야 돼요.
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져다가 닦아야 돼요. 그럼 돼요. 그럼 닦이는 부분이 그 하얗게 되는 거예요. 흰색이 예. 되는 거죠? 예. 닦이는 게 아니라 우네 종이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얘가 지금 이 종이는 200g 정도 될걸요? 예. 그래서 더 두꺼운 종이로 했어요. 얘는 300g짜리예요. 그래서 보면 300g짜리가 200g보다 더 두꺼워요. 아, 이거 좀 그죠? 다르네. 자,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구름 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반절 접어서 구름 2번 연습할 수 있겠다. 자, 사실 구름을 많이 쓰는 건 아닌데요. 아주 가끔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르니까 좀 구른 것 같아요. 이두저도 아니면 그냥 물 바르고 대충 이렇게 바르면 처음 배운 방법이 밀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쉬워요. 그냥 경계만 바르고 나서 하는 방법이 밀어내면서 닦는 거예요. 가운데 막. 이제 그만 밀고 닦으세요. 얘는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예. 깨끗하게 닦이죠. 깨끗하게 닦이죠. 네. 종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뭐 복사용지 같고 이런 건 택도 없고요. 얘는 미처 스며드는 속도가 늦어서 아, 휴지에 닦는 느낌이 달라져. 얘랑 비슷하게 나오죠, 약간. 종이가 같은 종이라서. 그래서 아까 그 종이는 이렇게 보면은 닦이지가 않고 예. 다 뭐라 그러나 일어나는데 얘는 닦여요. 그래서 종이마다 속성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를. 예. 두꺼우면 흡수가 좀 느리. 두껍다고 흡수가 느린 건 아니고요. 종이마다 흡수 속도가 또 달라요. 예. 어떤 건 두꺼운데 완전 빨리 흡수되는 애 있어요. 얘는 보면은 파브리아노라는 애인데 나중에 하나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만져보세요. 이게 두꺼운데 예. 대자마자 쫙 흡수돼요. 이것도 종이 성질에. 예, 종이 성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수채화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종이가 따로 있습니다. 하면 어떤 종이는 저렇게 망치기만 하고 어떤 종이는 뭐 잘 되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나중에 드린 300g짜리는 작품 만들 때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자주 만드는 건 아닌데 수채화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을 많이 바르는 경우는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구름 만들거나 아니면 배경칠하거나 이럴 때 말고는 물을 그렇게 아무리 수채화라고 해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요거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세 가지 색상은 하나인데 농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입체감을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밑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농도를 한 가지 색상을 세 가지 농도로 만들어가지고 입체감을 표현한 거죠.
이제 수채화로 채색을 하다 보면 의외로 물감을 아주 조금만 쓰게 되더라고요. 예. 물감이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잘하셨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칠하라면 지금 하시는 대로 칠해요. 네. 근데 수채화라는 거의 특징을 살려서 칠하면 지금 색상을 세 가지로 만들어서 제일 진한 거, 조금 밝은 거, 그다음 밝은 거 칠하셨잖아요. 네. 원래는 어떻게 칠하는 거냐면은 이 색깔, 제일 밝은 색깔, 이거를 다 칠해요. 그러나서 잠시 기다리면 마르잖아요. 마르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칠하는 거죠. 도치라는 네, 더 칠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다시 마르면 여기를. 그러니까 얘는 3번 칠한 거, 얘는 2번 칠한 거, 얘는 1번 칠한 거 되는 거예요. 물감 상태가 같은 걸로 도치라는 거예요. 네, 같은 걸로 더 칠하는. 그러니까 젖은 상태에서는 더 칠해도 별 효과가 없는데 마르고 나서 더 칠하면은 이렇게 경계가 보여요. 네. 그래서 바쁘면 그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칠해도 되는데 그렇게 칠하면 여기가 아마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 그죠? 완벽하게 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전체를 다 한 번에 칠하고 잠시 뒤에 마른 다음에 여기 칠하고 여기도 이렇게 2번 칠하는 거죠. 여기 3번 칠하고. 요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전체를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잠시 뒤에 마르면 여기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칠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채화는 저렇게 마르고 나서 더 칠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수채하면은 네, 성격 급한 사람들은 조금 결국 색깔은 하나 가지고 칠하는 거죠. 한 번 칠하는 건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할수록 그래서 처음에는 되도록 맑게 칠해요. 진하게 칠하지 않고. 물감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3번, 어떤 부분에 2-3번씩 가야 되니까.
처음에 좀 약간 묽게 칠하고 예. 가는 게 마르고 나서 똑같은 색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딴 거 조금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좀 더 효과가 클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잘 돼요? 좀 마르는 게 시간이 좀 네,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좀 이게. 걸려요. 유난히.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걸 다 칠한 거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 색이니까 좀 진한 건 차이가 나긴 하는데. 네. 특히 이게 밝은 색인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칠하고 나서 약간 다른 색을 조금 섞고 가면 되는데 얘는 색상이 조금 진한 애라서 아, 예. 느낌이 좀 다르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르고 나서 여러 번 지나가도 진해지고 아니면은 진한 색상을 조금 밤색 계열을 조금 섞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무튼 수채화라는 애는 물의 양을 가지고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마르고 나서 다시 덧칠하면은 진해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숙제는 계란 그려오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제일 밝은 부분은 안 칠해져 있고요.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고 밑에 반사광이라고 하는 애가 조금 보이고 여기가 제일 어두워요. 여기 그림자 바로 아래 부분 그리고 여기 그림자 있고 계란이 의외로 쉬운 게 아닙니다. 계란 저도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그린 거 잠깐만요. 그려봤는데 계란이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색연필도 같이 칠하신 거죠? 색연필 안 썼어요. 안 쓴 거예요? 색연필처럼 보이는 거는 예. 물을 되게 조금 해가지고 거의 마를 정도로 해서 꼬들꼬들하게 만들어가지고 맨 끝에 붓터칠을 해가지고 색연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게. 그죠? 예, 종이 자체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거칠게 일어나는 느낌이 드는데 색연필은 아니에요. 물감으로만 칠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